이 민평년 소속이자 우리 지역 출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전화로 연결돼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일한 농민 출신 당선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 사드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사드 문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7곡에서 3천 명이 모여가지고 삭발을 하고 집회를 하고 또 어제는 성주에서 5천 명이 모여갖고 또 혈서를 쓰시고 집회하고 또 서울 올라오시고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또 이 폭발성에 놀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역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제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는데 예. 이렇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와 고립화 정책을 추진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 인해 갖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서 이탈을 하고 북한 입장 쪽으로 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때까지 일관되게 펴왔던 이 정부의 정책의 연장선에 맞지 않죠.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드가 대중국을 겨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매우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러시아도 사드가 북한을 겨냥한다는 건 명분이고 사실상 러시아를 겨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건 한반도의 긴장을 굉장히 고조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것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대하는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깊지 않습니까? 네. 미국하고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2배가 넘어요. 그리고 무역 흑자액의 43%가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명동에 가보세요. 중국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만나지 미국 사람보다, 그죠? 네. 제주도 가도 전국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적인 문제 이걸 무시하고 대결 구도로 갔을 때 한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고 평화지대 구축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여야 돼요. 네. 우린 평화적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여야 되는데 예. 이 점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죠. 한반도를 완전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완전히 동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도 사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예. 이제 일단 안보상 이득이 없고 경제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또 한반도 비핵화와 또 평화 정착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계신데 예. 국회에서는 사드 문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들이 다수 있는 것 같지만 정부 측에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사안이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정부 입장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예. 한미 방위 조약이라는 거 하고 예. 또 주한미군 지휘 협정 그러니까 이게 소파거든요. 예. 이 두 가지 조약 내에서 이행 가능하다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사드를 배치하는 이 지역의 부지를 추가 제공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렇다면 이 추가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해석이 애매할 때 예.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 주권을 덜 침해받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게 예. 비엔나 협약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고 그 해석의 여지가 불분명할 때는 네.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게 맞아요. 네. 그게 비엔나 협약이고 예. 2004년도에도 김대중 정부 때죠. 그 평택의 미군 기지를 새로이 공유할 때 네. 그때도 그 국회 동의를 거쳤어요. 예. 그래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엊그제 입법조사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유권 해석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드 예. 배치에 대해서 당내 입장이 신중론인데 당내 지도부와 좀 배치되는 입장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지도부의 고민을 이해해요. 예. 그런데 의원들의 절대 다수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를 할 때 전체 의견들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청취를 했는데 예.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네.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당론으로 그거를 정해놨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과 전술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드 배치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이거를 이제 어쨌든 번복하고 예.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국회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술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게 유리하냐 이런 고민이지. 예. 기본적으로 사드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은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예. 이 국민의당은 국민투표 제한 그리고 정의당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의당에 관한 얘기는 이미 해드린 것 같고요. 예.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이거는 최종적인 얘기라고 봐요. 예. 국민 유권자분들이 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뽑아놓은 이유는 역할을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역할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일단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예.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투표하십시다. 의견 이거는 예. 최후에 나중에 해야 할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성주 지역으로 발표가 났고 정부는 예. 내년 말까지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마무리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런데 진행 속도를 늦춰야 돼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이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딱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늦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현재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전 세계 한 군데 있잖아요. 괌에. 네. 근데 괌에서 배치를 할 때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예. 공청회 등 굉장히 다양한 절차를 거쳤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완전히 생략한 거거든요. 네.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주권 국가로서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관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우리 국민들의 네네. 그 공론을 형성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예. 또한 국회의 절차를 다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예. 일단은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론 연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대학교 총장 정창주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인들이 한 곳에 모이는 2015년 국제기능올림픽이 브라질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기술인들이 19회 연속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것은 기술 혁신을 통해 숙련 기술을 익힌 마이스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선 기술로 창의적 사고로 뜨거운 열정으로 마이스터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응원합니다.
대구 MBC 마이스터 캠페인 전국 유일 취업률 5년 연속 1등 구미대학교가 함께합니다. 회사 일이 바쁜 나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어. 누구? 남편? 아니, 단디 헬퍼. 단디 헬퍼? 베이비시터, 가사 도우미, 산후 도우미에서 학습 도우미까지 내가 원하는 조건의 도우미를 찾을 수 있거든. 간병 도우미도 있을까? 물론이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단디 헬퍼? 와, 찾았다. 우리들의 든든한 후원자. 단디 헬퍼. 하회마을이 어딨지? 여보, 하회마을을 왜 마트에서 찾아? 있어요. 전통의 맛과 향기를 지켜가는 식품 브랜드 식탁 위에 하회마을. 두부, 콩나물, 어묵, 김치. 우와, 종류도 다양하네. 이 민평년 소속이자 우리 지역 출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전화로 연결돼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일한 농민 출신 당선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 사드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사드 문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7곡에서 3천 명이 모여가지고 삭발을 하고 집회를 하고, 또 어제는 성주에서 5천 명이 모여갖고 또 혈서를 쓰시고 집회하고 또 서울 올라오시고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또 이 폭발성에 놀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역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제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는데, 예. 이렇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와 고립화 정책을 추진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 인해 갖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서 이탈을 하고 북한 입장 쪽으로 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때까지 일관되게 펴왔던 이 정부의 정책의 연장선에 맞지 않죠.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드가 대중국을 겨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매우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러시아도 사드가 북한을 겨냥한다는 건 명분이고 사실상 러시아를 겨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건 한반도의 긴장을 굉장히 고조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것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대하는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깊지 않습니까? 네. 미국하고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2배가 넘어요. 그리고 무역 흑자액의 43%가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명동에 가보세요. 중국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만나지 미국 사람보다, 그죠? 네. 제주도 가도 전국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적인 문제 이걸 무시하고 대결 구도로 갔을 때 한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고 평화지대 구축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여야 돼요. 네. 우리는 평화적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여야 되는데 예. 이 점에 있어서